네, 10분 안에 황금 종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바로 또 리뷰를 들어봐야 할 게 앞서서 말씀드린 유니온 머티리얼이 바로 어제 공략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9% 넘는 수익을 하루 만에 내주고 있는데 뭐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을 바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자에 이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한 4시 30분 정도가 됐었는데 시간의 공략도 충분히 가능했다. 오히려 종가 대비해서 이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이 시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에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 오늘자 시가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400원까지 잡아드렸죠. 그래서 네. 3,400원 목표가는 지금 현재 무난하게 터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 실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 그 위로 이제 더 보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는 적전 라인 때 잡으셔야 됩니다. 3,050원 정도를 익절선으로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이런 황금 종목들 찾아서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우리 또 김성현 의사님이 꽂히신 섹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꽂힌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흑연 섹터 가져오셨습니다. 네. 사실 흑연이라는 섹터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어떤 이슈로 오늘장 주목을 받았을까요? 뭐 섹터로 분류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흑연이라는 이제 소재를 이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슈를 좀 이제 미국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서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나왔었죠. 네. 근데 히토류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흑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리튬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흑역 부족 사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제 이 나라가 문제죠. 중국이 현재 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이 흑연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중국은 히토리뿐만 아니라 흑연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냥 원자재 같은 경우가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대부분의 네.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연으로 인한 어떤 응급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응급제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죠. 배터리에 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이제 북미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좀 낮추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도 좀 체킹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이슈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오늘장 이런 흑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는 움직임이었나요? 흑연이라고 하면 오늘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종목은 거의 없고요. 네. 흑연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핀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핀 같은 경우가 소재가 흑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그래핀 종목들의 섹터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그래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섹터,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 전기를 좀 발생시키면서 배터리 수명을 좌지우지하는 응급제의 주요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과 함께 그 2차 전지의 주요 4대 요소로 쓰이는 핵심 요소로 쓰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응급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의 효율이라든가 순환 성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그냥 대부분을 이제 쓰고 있다. 네. 배터리 대부분을 이쪽 흑연을 통해 가지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흑연으로 해서 응급제의 배터리의 가격적인 요소는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급 흑연의 어떤 사용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요 확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흑연의 톤당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이제 9월 기준에서는 한 530달러 수준이었다면은 올해 기준에서는 한 700에서 800달러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2025년도까지는 한 1000달러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고 30년도까지 꾸준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흑연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아까 제가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양극재고 여기가 응극재라고 한다면은 응극재에서 리튬 이온을 모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경우는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음극재가 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잠깐만 설명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중국에서의 어떤 입지 같은 경우가 글로벌 입지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흑연 공급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1.2%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 흑연의 공급량이 흑연의 공급량이 80%를 차지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음극재의 생산량 같은 경우도 81만 톤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없이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란 국가인데요. 네. 중국이 최근에 또 흑연 채굴이라든가 음극재 생산 기업에 대한 어떤 대규모의 적극적인 증산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 중국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죠. 네. 낮추기 위해서 북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이런 원자재들을 배터리 재료 우선순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요 광물로 추가적으로 흑연을 이번에 채택을 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호주의 흑연 광산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도 테슬라 쪽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이 흑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부피 팽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흑연에 대한 의존도 계속적으로 좀 체킹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뭐 기업들이나 또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노텍인가 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왔습니다. 세노텍입니다. 네. 세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호주의 아이전 브리지라는 회사와 함께 흑연이라든가 리튬 인산철에 대한 어떤 광산에 대한 이 세라믹 비드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라믹 비드라는 거는 광물 분쇄기입니다. 그만큼 이 광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채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노텍을 첫 번째 추천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세노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 2,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노텍은 2,3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한 종목만 준비한 게 아니죠. 오늘의 처방전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들고 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흑연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 몰랐네요. 네, 흑연 관련된 이슈가 이 회사도 있는데요. 네. 잠깐 살펴보면은 호주의 자원 기업인 이 에코그라프라는 회사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에 대한 음극재 공급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고 나왔다. 네. 뭐 흔히 이제 전기차 관련주 하면은 대부분 아는 종목들이 아니라 제가 좀 생뚱맞은 종목들 들고 나오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와 네. 관련된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알아볼까요? 네, 이 종목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거의 횡보 수준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네. 해당 라인 21,000원 라인 때가 일단 저항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라인 때만 돌파를 한다면은 22,0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을 일단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노텍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어제 맞춰드렸죠. 한 방에 바로 맞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흑연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흑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 세노텍과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이슈를 또 접한 만큼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오전에 일단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이슈들, 종목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전 9시 금요일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골든타임고 황금전략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빛나는 수익을 안겨줄 종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